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마이크론 공백 YMTC로 메운다. 그럼 D램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자 마이크론의 제재를 준비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미국도 한국에게 마이크론의 공백을 메우지 마라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중국 내에서 이번 마이크론의 공백을 YMTC로 메울 수 있다. 지금 YMTC와 같은 경우는 지금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업체예요.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업체인데 지금 마이크론과 같은 경우는 지금 D램과 낸드를 모두 다 만드는 업체. 낸드까지 모두 다 만든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YMTC로 이것을 메운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지금 이렇게 지금 자국의 그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마이크론 공백 YMTC로 메운다. 그럼 D램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의 마이크론 사이버 안보 심사로 YMTC 등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공백을 메울 기회를 얻게 됐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주장을 한 것은 바로 첸지아 중국 인민대학 연구원. 이 인민대학 연구원이 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이렇게 했는데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것을 따라서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중국 인민대학 연구원이 말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사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은 지난달 31일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과 관련해서 사이버 안보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마이크론의 메모리 반도체가 중국 안보에 위험이 되는지 살펴보겠다라는 것이죠. 이에 미 백악관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해 왔습니다. 이게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들을 계속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지금 중국과의 갈등 관계가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한국 업체에게 요구하는 상황이 점점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중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공백은 중국 제품으로만 채워야 될 상황이 온 것입니다. 원래는 한국 제품으로 채우려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게 불가능해지자 이렇게 된 것이죠. 이 때문에 첸 연구원도 YMTC 제품으로 이 공백을 채울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YMTC의 제품은 메모리 반도체 중 낸드 플래시만 생산된다라는 게 함정이죠. 중국 상하이의 대규모 컴퓨터 부품 시장인 퍼시픽 디지털 플라자의 한 상인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삼성이 여전히 최고의 선택. 삼성이 좋은 건 알아요. 삼성이 좋은 건 알고 삼성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 YMTC와 선전 킹뱅크 테크놀로지사의 제품과 같은 중국 업체들의 SSD가 삼성의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해당 상가의 다른 상인들도 YMTC와 같은 중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외국 경쟁 업체보다 가격을 낮춰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라고 밝혔죠. 지금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것은 이러한 YMTC나 창시메모리, SMIC,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BOE, 차이나스타, 이러한 회사들이 중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상당히 성장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격을 저렴하게 내요.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이 다시 지금 중국의 공산당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시장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징둥닷컴에서 YMTC의 메모리를 활용한 2TB SSD는
지금 판매 가격이 509위안, 한국 돈으로 약 98,000원 정도이며 같은 용량의 삼성 제품과 같은 경우는 1,049위안, 한국 돈으로 약 20만 2,800원이어서 지금 YMTC 메모리가 삼성전자 메모리의 절반, 가격으로만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물론 성능의 차이는 훨씬 더 높겠죠. 상인들은 중국 기업의 제품이 많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조사에도 메모리 병목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미국의 제재에 맞서서 천문학적인 투자로 자국 반도체 산업의 자립을 돕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기업 정보 사이트인 테넨차에 따르면 중국 국영 투자 업체 세 곳을 통해 490억 위안, 한국 돈으로 9조 4,600억 원을 YMTC에 투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상하이시도 최근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의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건당 최대 1억 위안, 한국 돈으로 193억 원의 보조금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죠.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건 뭐냐면 SMIC와 창신메모리, YMTC 이 세 회사가 지금 이쪽은 파운드리죠. 파운드리고 창신메모리는 D램, YMTC는 낸드 플래시. 이쪽이 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로 불리고 이쪽은 비메모리 반도체로 불리는데 이 회사들을 무제한적으로 지원하겠다.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9조 4,600억 원? 지금 이걸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무제한적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AI 분야. 지금 팹리스에도 투자를 계속 더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장비업체와 소프트웨어, 설계용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얘기하고, 장비업체는 지금 노광장비와 기타 장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중국의 투자는 계속될 것이다.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에 따르면 지금 중국의 투자에 따르면이에요. 부품, 원자재, 전자설계 자동화인 EDA 등 반도체 장비와 소재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는 전체 투자 규모의 약 30% 혹은 1억 위안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하이 외에 최근 장수성, 저장성, 광둥성 등도 지금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 봐야 되는 것들이 장수성, 저장성, 광둥성은 중국에서도 잘 사는 동네라는 거죠. 잘 사는 동네에서 이것을 지원을 무제한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벗고 나서는 상황이죠. 18일 중국의 제조 허브인 광둥성은 총 5천억 위안, 약 96조 원 규모에 달하는 약 40개 중요 반도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하나 나온 것, 반도체 근육 키우는 중국이라고 했고, 마이크론에 대한 안보심사 돌입, YMTC, 상하이 반도체 등한 건당 193억 원 지원, 광둥성은 이런 지원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번에 언급된 YMTC도 현재 중국 현지 장비를 사용해 생산할 수 있는 첨단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 장비를 사용하는 첨단 반도체라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준이 좀 더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YMTC의 본사가 있는 중국 후베이성 우당산의 이름을 따온 프로젝트로 중국 장비로만 200단 이상의 3D 낸드 플래시를 생산한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YMTC는 최근 중국 반도체 식각장비 기업인 노라테크, 베이팡화창에 대량으로 장비를 발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자, 이 노라테크라는 회사가 지금 중국에서 노광장비 업체로 일선의 최선단에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량으로 장비, 이것은 노광장비를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사우차나 모닝포스트는 미국의 본토 기업들의 첨단 칩 장비, 제조 장비에 대한 접근이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YMTC의 우당산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반도체 생산 자급자족을 위한 중국의 노력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지금 노라테크가 만드는 노광 장비의 수준이 몇 나노급이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에 사용되고 있는 나노스가 더 높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D램은 10나노급이에요. D램은 10나노급인데 D램에 대한 얘기는 쏙 들어가고 낸드 플래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낸드 플래시와 같은 경우는 지금 40에서 26나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이 수준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만약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점은 이거죠. 마이크론의 또 다른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가 아닌 D램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중국에는 창신 메모리라는 D램 업체가 있지만 이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은 지금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DDR4도 아닌 DDR3 정도의 수준. 그래서 기술력 차이가 5년 정도 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D램의 경우 SK하이닉스가, 그리고 낸드의 경우 삼성전자가 중국에 공장이 있으나 이번 미국의 구두 언급으로 인해 마이크론의 공백을 메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YMTC도 256단 낸드 개발에 성공을 했지만 아직 양산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죠. 그리고 128단의 낸드를 공급하는 수준이고 176단의 낸드 양산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200단 이상의 낸드를 이것으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176단 낸드도 양산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고 좀 한숨이 나왔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1위 업체, 그래서 D램의 1위 업체인 삼성전자, 그리고 파운드리 1위 업체인 지금 TSMC, 이 업체에 필적할 만한 수준이 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게 종론입니다. 모닝스타 아시아 주식 분석가인 펠렉스 리는 서방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가 수출 통제로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TSMC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데 무려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술 격차를 줄인다고 얘기를 할지라도 실질적인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EUV 노광 장비 없이 이게 가능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죠. 7나노가 지금 DUV 노광 장비로 한다고 얘기가 나왔었지만 실제로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번에 여실히 증명이 됐습니다. TSMC가 제일 처음에 7나노 공정에 DUV 노광 장비를 사용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EUV 노광 장비를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EUV 노광 장비는 지금 현재 기술에 대한 특허가 거의 대부분 ASML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체가 ASML만 가진 기술을 피해서 노광 장비를 만든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칩워의 저자인 크리스 밀러는 중국 정부는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길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자금이 계속적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경우는 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아까 언급했다시피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데 중국의 자금뿐만 아니라 해외의 자금도 들어가야 돼요. 채권을 통해서 채권을 판매해서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 미국은 중국 첨단 산업으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끊어버렸어요. 어떻게 끊었냐면
펀딩 업체들이 여기에 투자하지 말 것이라고 지금 행정명령을 내려봤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자금이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못한다. 그래서 중국 자력의 힘으로 이러한 모든 자금들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또 다른 함정입니다. 여기에 물밀듯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어렵게 됐다. 그리고 장비도 못 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포기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 조인트 벤처, 기술 지원까지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이 유예기간에 만약 이 유예기간을 넘어서 계속적으로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할 회사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볼 때 지금 중국이 이야기하는 것 마이크론의 그 제품들을 자국의 제품들로 모두 다 대체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낸드와 같은 경우는 기술 격차가 2년 정도, D램은 5년 정도. 실제로 D램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낸드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만약 기술 격차를 줄인다 할지라도 2년이나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리고 특별히 그 낸드와 같은 경우는 200단 이상의 176단이죠. 176단에 들어가는 지금 반도체 장비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10나노급으로 D램도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중국이 실질적으로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것, 이제 자금도 완전 철통을 했고, 조인트 벤처, 기술 지원, 이것도 원천적으로 다 배제시켰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러한 발언들이 보여주기 식이지 않느냐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의견도 좀 나누어 주시고 그 의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